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의 한 요청에 따라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녹화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녹화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녹화합니다. 미분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요 가장 최근 수능 문제들 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겠죠. 저 말의 뜻을 좀 알아봅시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함수의 정의역, 함수가 이제 정의가 실제로 돼야 되겠죠. 정의가 되는 함수역, 정의가 되는 한 부분에서 미분계수라는 값이 존재할 때, 미분계수가 뭘까? 미분계수 정의 뭐 따로 찾아보지 말고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요. F'A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정의를 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또는 증가량 h가 0에 가까워질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요 값이 존재할 때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보다시피 이 미분계수라는 것에 리미트,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극한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극한은 언제 수렴하지? 리미트는 언제 수렴하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수렴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다가온 접선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다가온 접선 기울기가 같을 때, 접선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선 기울기를 본다면 이제 왼쪽 접선 기울기,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는 보통 미분 가능하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부드러운 곡선 모양일 때 미분 가능하다 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 좌 미분 계수, 우 미분 계수라고 불리우는, 여기 뒤에 이제 플러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두 극한 값이 같은 값에 수렴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거랑 좀 달라요. 부드러운 곡선이다라는 거랑 좀 다르고, 왜 다른지를 알려면 다음 그림을 보면 돼요.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들인데요. 그림은 이제 토마스 칼큘러스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같은 상황, 파란색 그래프의 한 점 P에서 오른쪽에서 이 Q라는 점에 다가갈 때 기울기와 왼쪽에서 다가갈 때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죠. 이런 상황은 이제 보통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럴 때는 수렴하지 않겠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2번이나 3번과 같이 2번은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제 뾰족점이고 뾰족점, 3번은 그래프가 약간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근데 그 한 점 P를 기준으로 Q가 다가갈 때 접선이 나오기는 해요. 네, 접선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접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수직 모양이 돼요. X축과 수직인 모양.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접선은 존재하지만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접선과 미분 가능은 좀 별개고, 또 부드러운 곡선, 3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부드러운 곡선이죠. 이 부드러운 곡선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울기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수직인 경우는 제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4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연속, 불연속이면 뭐 일단 뭐 극한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미분계수 정의할 때 뭐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는 0이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접선이 수직인 모양이 되거나 혹은 다른 모양의 접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네 가지 상황은 미분 불가능. 간단하게 고교에서 정리할 때는 이제 뾰족한 점들, 1번과 2번 둘 다 뾰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뾰족한 점, 또는 이 극한은 존재하나 그 접선이 수직 모양일 때, 2번과 3번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불연속일 때, 이런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접선 기울기 존재하는 상황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쨌든 접선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예제를 좀 통해서
이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저도 이제 몇 년 전 거까지 수능을 좀 살펴봤는데 문제가 미분 가능이 나온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제 작년 수능이었죠. 2018년도 수능. 요 수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미분 가능이란 말이 나와요. 29번 가에 보면은 조건에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만 딱 딸랑 던져놓고 문제 풀어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중간에 살짝 들어가는 거죠. 29번이니까 나름 좀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한번 잠깐 접근법만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좀 다 풀면은 풀이하느라 시간이 다 가니까 간단하게 요렇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하는 접근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요, 일단 fx, gx라는 함수 두 개 나와요. 뭐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fx 가조건에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나왔으니까 일단 fx를 좀 살펴보자고요. fx. 이게 3차 함수네요. 그쵸? 3차 함수. 이 그래프 이 오른쪽 조건 없다고 무시하고 생각하면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되겠죠. 누구 x축과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2분의 1번 플러스 1 되겠죠. 이 두 군데. 근데 1은 이제 제곱 모양이니까 이제 접하는 모양, 마이너스 2분의 1은 관통하는 모양으로 3차 함수 최고차 함수 양수인 걸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못 그리면 이제 문제를 아예 못 푸니까 미분 가능과는 별개로 못 풀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요걸 보면은 A 초과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만약에 A가 여기쯤 있다고 치면은 실제 fx는 이 오른쪽 얘만 남기는 거죠. 이렇게 왼쪽은 지우고요. A 초과 부분이니까 구멍 뻥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리나 봤더니 A 이하 부분은 0으로 그리는 거예요. y는 0. 그러니까 x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A라는 부분에서 보다시피 함수가 불연속이 돼버려요.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A를 과연 어디에 잡아야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한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 여기 이제 1이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A를 여기 1자리에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뭐 안 할게요.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또 리플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A 이상 부분에서는 3차 함수를 그대로 따라 그리고, 그렇죠? A 이하 부분은 0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려줘야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 나와요. 요거 해결하려고 요거 쓰는 거죠. 그래프에서 놓고 보면 A가 1이다를 알려주려고 요 가조건을 쓴 거예요.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나머지는 뭐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gx라는 그래프도 비슷하게 k 이상에서는 이제 기울기 12짜리 1차 함수, k 이상에서는 기울기 12짜리 1차 함수인데 k 이하에서는 0. 이렇게 생긴 모양. 요 생긴 그래프를 그리되 fx보다 작게 그려라 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접하게 그릴 때까지 해야 뭐 최소다 뭐 이런 거 찾는 뭐 그런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미분 가능만 놓고 본다면은 이 그래프를 어디에서 잘라서 오른쪽은 살리고 왼쪽은 죽이고 했을 때 미분 가능할까? 어디서 잘라야 될까? A를 어디서 잘라야?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인데 여기서 잘라버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버려? 그래프가 이렇게 확 그래프가 뾰족해버리죠. 그런 상황은 미분 가능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 여기서 만나야 한다. 뭐 그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2016학년도, 2015년도에 실시한 거죠.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21번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만 놓고 보면은 사실 문제는 쉬워요. 앞에서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다른 거랑 합쳐져서 개형 문제, 아까 같이 3차 함수 여러 가지 개형 중에 누구일까를 찾는 것처럼 개형을 섞은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 가조건에 보면은 절대값 fx가 x-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3차 함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를 찾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요것도 한번 볼게요. 문제가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이 없어서. 1번 보면은 저것도 잘 안 보이는구나.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모양 값에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싶대요. 이런 모양 값에 3차 함수라는 게 일단 하나고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3차 함수 절대값인데 한 곳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한 곳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연속이거나 접선 길이가 좌우가 다르게 나오거나 접선이 나오더라도 수직 모양이 나오던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한 군데서만. 3차 함수 특징이, 3차 함수가 이제 연속인 함수라서 연속인 함수를 뭐 최고차원 계속 양수 쪽을 그리던 음수 쪽을 그리던 x축과 만난 곳을 찾아서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는 거, 요게 이제 절대값 그래프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려라, 그래프가 이렇게 뭐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라서, 일단 이 그래프가 일단 끊길 일은 없어요. 불연속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무조건 연속이 나오는데 이게 뒤집다 보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뾰족뾰족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세 군데씩 생기면 안 되고요. 딱 한 군데만 그래야 한다는 거거든요. 3차 함수 개형 뭐 여러 가지 중에서 x축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이거네, 이런 거네. 아래 부분을 꺾고 올리고 나머지를 그려버리니까 한 부분이 뾰족해지네.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1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일단 가조건은 요런 그래프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면, 나조건에서 이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3호에서 하나의 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y는 fx라는 함수가 x 절편의 위치가 3호 사이에 있다, 이 뜻이랑 같은 거라서 거기에 맞게 또 3차 함수를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온다?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요 함수 참 잘 나오는데, 요 함수가 절대값을 만나서 그래프를 뒤집고 한 곳만 뾰족해지는데 그 뾰족한 곳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하나의 그 x 절편 값은 3과 5 사이, 요런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보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 개형이 중간에 많이 등장해요. 개형이 후반분. 그러니까 가조건에 있는 이 미분 가능하지 않다도 개형의 일부를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조건도 역시나 그 또 남은 개형들 중에 또 몇 개 조건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까요? 수많은 상황들의 3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가 있을 때 그것들 중에 가조건이 뭐 이런 것만 출연해 라는 거라면, 나조건은 그 중에서 또 이쪽만 출연해 라고 하는 거라서 그의 공통은 누구구나 찾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미분 가능하는 역할은 뾰족죠. 불연속일 리는 없으니까, 3차 함수 아래 부분을 꺾고 올린다고 해서 불연속이 나오진 않으니까 불연속인 곳은 없고, 뾰족죠. 혹은 접선이 수직인 곳인데, 3차 함수는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는다 하더라도 접선이 수직 나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원래 3차 함수 자체가 수직 접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뾰족점이죠. 뾰족점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을 알아내서 찾는 그런 스타일 문제. 이 정도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제는 2015학년도에 치러진 수능. 이때 당시 아마 저기 B형이었을 거예요. B형. 이과 학생들이 보던 30번 문제입니다. 무려 30번인데 저 때가 수능이 좀 쉬어서 저기 아마 저때 1등급 컷이 100점으로 원점수 100점으로 기억하거든요. 다 맞아야 1등급. 그러니까 이거 30번 치고는 좀 쉬웠다는 거죠. 30번 물론 문제는 어려운데 30번들 중에서는 좀 쉬웠던 스타일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gx가 실수 전체 집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 나온 예를 제가 찾았던 그 두 문제는 그래프적인 접근을 먼저 한 다음에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요런 접점을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얘는 그래프를 못 그려요. 저 함수 gx를 어떻게 그립니까? fx는 그릴 수 있죠, 그쵸? 이것도 잠깐 문제 잠깐 따볼까요? 엄매? 끝나는 거 아닌데? 잠깐 문제를 따보면요, 일단 fx 자체는 그릴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려야 돼요. fx는 간단한 그래프잖아요. 이게 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거, 그게 바로 y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0,2를 반드시 지나가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떠나가는 그래프라면 요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요 점이 마이너스만큼 내려오게 되죠.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그래프를 뭐 절대값을 씌웠다? 뒤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뒤집는 그래프는 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건 뭐지? 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 하나는 그릴 수 있다고 쳐도 이거를 막 시그마 해가지고 막 n개를 더한 다음에 이걸 합성하는 그런 함수를 gx로 놓겠다.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fx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gx는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걸 셀 수는 없고요. 약간 원칙적인 거죠.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없다고, 절대값이 만약에 없다고 쳐보세요. 없다고 치면은 그냥 단순한 지수함수 여러 개 더하고 그리고 또 단순한 또 지수함수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함수라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여러 개 더해가지고 뭐 덧셈 뺄셈 해봤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라는 그 뉘앙스 라면은 그렇죠. 절대값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fx 자체가 0보다 커지는 상황과 0보다 작아지는 상황에 해당하는 적당한 x가 있겠지. 그 x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같은 방식으로 fxk제곱이라는 것도 x가 어떨 때는 이게 양수가 되겠고 어떨 때는 음수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 이건 또 k제곱이기 때문에 k 값이 또 이제 어떤 상황이냐, 짝수냐 홀수냐 뭐 이거에 따라서 x는 얼마일 때 갈라지는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일치하니까 미분 가능했구나 라는 말을 썼다는 거야. 그건 인지를 해서 이건 그래프로 푸는 건 아니고 좀 수식을 좀 써야 됩니다. 이거 여기 타블렛으로 쓰다 보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분 넘게 써야 되니까 이건 풀이 안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접근을 보여서 얘는 이제 0보다 큰 상황, 작은 상황은 언제일까를 찾아서 그때에 맞게 우미분계수는 얼마, 좌미분계수는 얼마, 그들이 같아야 함으로 증명하면 되는, 풀어내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루하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분 가능성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간단한 예들도 많아요. 함수 두 개를 분할해서 뭐 이런 거 있죠. fx는 뭐 어떨 때는 gx고 어떨 때는 hx야. x가 a 이상에서는 gx라는 함수고 a 미만에서는 hx 함수야. 근데 요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좀 너무 쉽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배제하는 스타일.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좀 쉬운 편인 거에 비해서 실전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21번이나 30번과 같이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섞여서 나오는 편이죠. 미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있지만 접선이 수직으로 서는 상황은 제외. 연속이어야 되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개형 관련된 것들. 그래서 개형 연습인 3차 함수나 4차 함수 혹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씩 따져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익혀두면은 어느 정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